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기출로 정리하는 한국사 신쌤 신정호입니다. 오늘 최신 기출로 정리하는 관광통역 안내사 한국사 그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볼 파트는 조선 전기의 경제, 사회, 문화사 파트입니다. 조선사, 그 중에서도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는 조선 후기사 파트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조선 후기사 문제에서 오답 보기로 항상 나오는 게 조선 전기의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조선 후기사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는 목적도 있지만 이쪽 파트 그동안 총 7문제가 출제됐거든요. 따라서 매년 2문제 정도 출제되니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파트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조선 전기의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선 전기 과학기술의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17년도 기출이네요. 기억, 물시계인 자경루를 제작하였다. 그렇죠. 조선 전기 세종 때 물시계인 자경루를 제작하였다. 기억은 옳은 설명. 니은, 국왕의 행차를 위해 한강에 배다리를 놓았다. 야, 니은 내용은 18세기 정조 때 정조가 수원 화성에 행차하기 위해서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렇죠. 이 군주 정조가 다리를 통해서 한강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정약용이 배다리를 가설하게 되고, 그래서 한강에 배다리를 놓고 국왕이 그 위를 말 또는 가마를 타고 행차해서 지나갔다. 니은은 조선 후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조선 전기와는 상관이 없고. 디귿,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하여 동국지도를 제작하였다. 최초로 백리척을 사용한 동국지도는 조선 후기, 그 중에서도 18세기 영조 때 제작된 지도. 디귿 역시 조선 후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리을,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돌에 새겼다. 그렇죠. 이거는 조선 전기 태조 때 역사적 사실이죠. 고구려의 천문도가 평양 지역에서 발견돼서 이걸 천상열차 분야지도로 돌에 새겼다. 옳은 설명. 따라서 조선 전기 과학기술 관련하여 옳은 것만 모아라. 기억과 리을. 2번 정답이네요. 2번 정답.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편찬된 서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년도 기출이네요. 1번, 경국대전은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으로 구성된 법전이다. 그렇습니다. 경국대전은 6조 체제에 의해서 완성된 법전. 자, 그런데 경국대전 하면은 여러분, 우리 조선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해서 조선 성종 때 완성 반포했다. 이렇게 외우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경국대전의 호전과 형전 요 2개가 세조 때 완성이 됐고 나머지 4개가 성종 때 완성이 돼서 그래서 성종 때 완성 반포, 세조 때 편찬 시작이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겁니다. 따라서 1번은 옳은 설명 되겠고요. 경국대전에 대한. 2번, 국조 오래인은 길예, 가래, 빈예, 군예, 흉예를 정리한 의례서이다. 국조 오래의 책 제목에서 보듯이 나라에서 중요시하는 5가지 의례를 정리한 책, 의례서. 그 5가지 의례가 뭐다? 길예, 제사 지내는 형식, 제사 지내는 예법. 가래, 성인예나 혼례식 같은 거에 관련된 예법들. 빈예는 그렇죠. 사신이 왔을 때 맞이하는 예법. 굴예는 군대를 사열할 때의 예법. 흉예는 장례식 같이. 예, 대표적인 장례식이죠. 그 장례식에 사용하는 의례를 정리한 예법. 따라서 국조 오래는 이런 길예, 가래, 빈예, 군예, 흉예의 5가지 의식에 관한 형식이나 절차를 정리한 의례서. 옳은 설명이네요. 3번, 고려사저료는 고려시대 역사를 정리한 기전체 역사서이다. 아이고야, 여러분. 고려시대 역사를 정리한 기전체 역사서는 고려사 저료가 아니라 고려사.
여러분, 성종 때 두 가지 역사책이 성종이 된다. 문종 때 두 가지 역사책이 완성되는데요. 하나가 고려사, 하나가 고려사 절요. 고려사는 고려시대 역사를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했습니다. 기전체는 본기 열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을 담을 수 있지만 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기에는 좀 힘들다. 따라서 고려사를 기반으로 이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좀 정리한 책이 고려사 절요. 그렇게 쓴 걸 뭐라 그런다? 시간의 순서대로 쓰는 역사책을, 역사서술 방식을 편년체. 따라서 고려사 절요는 고려시대 역사를 정리한 편년체 역사서네요. 3번 틀렸네요. 3번 정답. 4번 동국통감은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정리한 편년체 역사서. 예, 동국통감은 성종 때 조선 최초로 완성한 관찬통사, 그리고 편년체로 기술된 역사서. 따라서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정리한 역사서. 옳은 설명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조선 전기의 경제 상황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2018년도 기출이네요. 1번 저화 조선통보가 발행되었다. 저화는 그렇죠. 조선 태종 때 발행된 지폐. 조선통보는 조선 세종 때 주조된 동전. 둘 다 조선 전기에 발행되거나 주조된 화폐 맞네요. 1번 정답이네. 옳은 설명 찾아라. 1번 정답. 2번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때는 조선 숙종 때, 조선 후기네요. 3번 조세와 지대의 급납화가 이루어졌다. 이거 역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특징. 4번 시중에 동전이 부족한 전황이 발생하였다. 동전이 부족하려면, 유통 동전이 부족하려면 동전이 일단 유통이 돼야 되고, 유통은 그렇죠. 상평통보가 우리나라 최초로 전국적으로 유통이 된다. 최소한 숙종 이후네요. 조선 후기 역사적 사실이네요. 자, 그래서 조선 전기의 옳은 설명은 1번 하나.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조선의 신분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년도 기출문제네요. 1번 법제적인 신분제도는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하여 양천제였다. 옳은 설명. 조선의 신분제, 법제적으로는 양천제, 양인 아니면 천민. 뒤집어서 천민 아니면 다 똑같은 양민, 양인이다. 옳은 설명 되겠고요. 2번 백정은 법제상 양인이지만 관습적으로는 천인으로 취급되었다. 여러분, 백정을 세종 때 양민화 하려고 그랬지만 실패해서요. 백정은 조선시대 내내 법제적으로도 천민이었습니다. 2번 틀렸네요. 2번 틀린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2번 정답. 3번 볼까요? 서울은 무과와 잡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렇죠. 조선 서울은 공식적으로 신분적으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문과 응시 금지. 하지만 무과 잡과는 응시 가능. 옳은 설명 되겠고요. 4번 노비는 가족을 구성할 수 있었으나 재산은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 여러분, 노비는 가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노비가 재산처럼 취급받았기 때문에 가족을 구성하면 재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저 결혼 장려됐어요. 그 다음에 재산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노비를 크게 여러분 공노비, 산노비라고 구분하고, 산노비 중에서 주인하고 같이 하는 솔거노비, 그 다음에 주인과 따라 사는 외거노비 있는데, 외거노비는 자기의 재산도 갖고 있고 거의 일반 농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설명 들었죠? 자, 그래서 노비도요 재산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재산은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 틀린 내용이네요. 4번도 틀렸네. 그럼 뭐야? 틀린 거 찾으라는데 틀린 게 2번, 4번 두 개네요. 2019년도 우리 시험에서 이 문제, 조선의 신분제 관련된 문제는요 2번, 4번 둘 다 틀려서요 복수 정답 처리된 문제입니다. 아마도 4번을 정답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출제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백정 법제적으로도 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리네요. 정답은 2번, 4번 두 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조선시대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9년도 기출이네요. 1번 인공적인 기교를 부린 정원 건축이 발달하였다. 조선시대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특징적인 특징은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과 하천과 조화를 이루게 건축을 하는 게 조선시대 건축의 가장 큰 특징, 가장 기본적이자 가장 큰 특징. 1번 틀렸네요. 인공적인 기교를 부린 정원은 중국이나 일본. 2번 현존하는 궁궐의 정전은 익공양식으로 건축하였다. 아이고야, 어려운 문제 나왔네요. 여러분, 익공양식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크게 보면요, 궁궐의 정전은요, 조금 웅장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다포 양식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주심포 양식, 다포 양식이 있는데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는, 그렇죠, 주심포 양식은 건물이 좀 소박하고 좀 간결해 보이는 맛이 있고, 이 공포가 기둥 윗뿐만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있는 다포 양식은 건축물이 좀 웅장해 보이는 맛이 있어서 정전은 다포 양식으로 건축되었다. 익공 양식은 아니네요. 참고로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들어만 두세요. 익공 양식은요, 일종의 주심포 양식입니다. 주심포 양식의 약간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으로 이렇게 좀 새 날개처럼 또는 새 부리처럼 뭔가 툭 튀어나온 거, 그걸 익공 양식이라고 한다. 어찌됐건 2번은 틀렸네요. 다포 양식이기 때문에 2번 틀렸고. 3번 일본이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제작한 기구로 수원화성을 축조하였다. 수원화성 축조하는데 큰 역할을 한 과학기구 또는 제작한 건설기구는, 그렇죠, 우리 거중기, 농로 이런 거고, 이거는 서양의 과학기술이 청나라로 들어와서 청나라에서 기기도설이라는 책에 담긴 거를 우리 정조의 명으로 정약용이 그 책을 참고해서 만든 기구죠. 따라서 수원화성을 축조하는데 도움을 준 기구, 거중기, 농로는 일본의 과학기술을 적용한 게 아니라 서양의 과학기술이 적용된 기구네요. 3번도 틀렸고. 4번 안채와 사랑채로 구분된 주택구조가 발달하였다. 4번 정답. 우리나라 한옥의 전통구조, 4대 부가를 중심으로 한 기와집의 전통구조는 안채와 사랑채로 구분된 주택구조. 옳은 설명 되겠습니다. 4번 정답. 나머지 문제 보겠습니다. 6번 조선 전기 문화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년 작년도 기출이네요. 1번 판소리와 탈놀이가 성행하여 서민문화가 발달하였다. 이거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1번은 조선 전기와 상관없으니 탈락. 2번 원과 아라비아 역법을 참고하여 칠정산을 편찬하였다. 그렇죠. 조선 전기 세종 때 원나라의 수시력, 그 다음에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고하여서 최초의 한양 중심의 역법서 칠정산을 편찬하였다. 2번 옳은 설명 되겠네요. 2번 정답. 3번 중인층의 시인들이 시사를 조직하여 문학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것도 조선 후기의 특징이죠. 4번 시조 형식을 벗어나 글자 수를 길게 늘려 쓴 사설시조가 유행. 사설시조, 이거 역시 조선 후기 서민문화 대표적인 장르 중에 하나죠. 조선 후기 서민문화가 발달했다고 했는데, 조선 후기 그럼 뭐가 서민문화냐? 그렇죠. 판소리, 탈춤, 사설시조, 그 다음에 민화, 풍속화, 뭐 이런 것들이죠. 따라서 사설시조도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특징. 따라서 정답은 조선 전기 문화상에 관한 옳은 설명 2번 하나가 되겠네요. 2번 정답. 7번 오늘 마지막 문제네요. 조선 전기 과학기술에 관한 설명 옳은 것. 작년도 기출입니다. 2020년. 1번 천체 관측기구인 혼의와 간의를 만들었다. 혼의, 간의, 이거 천체 관측기구 언제 만들어졌죠? 조선 전기 세종 때. 1번 정답이네요. 옳은 설명 1번 정답. 2번 상정고금 예문을 금속활자로 인쇄하였다. 이건 언제? 그렇죠. 고려 고종 때, 즉 강화천도기 최우직건기 때 금속활자로 인쇄한 거 상정고금 예문. 고려 때이고 2번 탈락. 3번 토지측량기구인 앙부일구와 자경루를 제작하였다. 앙부일구는 해시계,
자격론은 물시계, 토지 측량기구 아니네요. 토지 측량기구는 인지의 규형, 이거는 조선 세조 때. 따라서 여러분 이 내용 자체가 틀렸네요. 앙부일보 자격론은 토지 측량기구가 아니다. 3번 틀렸고 그래서. 4번 질병 처방과 국산 약재가 소개된 향약 구급방이 편찬되었다. 여러분 향약 구급방은 언제 편찬된 의서죠? 그렇죠. 고려 대몽항쟁기 강화천도기 때 편찬된 자주적인 의서. 고려 때 책이네요. 4번도 탈락.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선 전기에 자주적인 의서, 비슷한 제목의 자주적인 의서가 있었죠. 그건 뭐죠? 세종 때 편찬된 향약 집성방. 그거하고 잘 구분해서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 정답은 1번. 이렇게 오늘 조선 전기의 경제, 사회, 문화사 파트 7문제 풀어봤는데 이쪽 파트 매년 2문제 정도 나오니까 중요하고 특히 조선 후기 문제에서 오답 문제로 항상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써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